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물가 통계를 나는 왜 체감할 수 없을까? 또 8월 고용 사정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상태 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를 체감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왜 항상 통계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통계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8월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논평을 냈는데요. 실업률 통계에서 물가 통계 등 각종 통계들은 왜 현실과 항상 괴리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8월 고용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취업자가 8월 기준 5년 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또 실업자는 9년 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실업률 3.0%. 경제학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를 3, 4%로 봅니다. 자,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완전 고용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또 소비자 물가는 어떻습니까?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0.04% 하락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전히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에 허덕이는데 서민들이 이 뒷걸음질 친 물가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위에서 6번째, 그 정도로 물가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계 수치와 현실은 늘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실업률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퀴즈부터 하나 내볼까요? 집에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청년은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실업자입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산출하는 그 실업률, 그 통계에는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실업자를 볼까요? 실업자가 8월에 전년 대비로 2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 8월 이후 가장 적은데요. 그래서 실업률도 전년 대비로 1.0%포인트 하락한 3.0%로 떨어졌습니다. 자,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한 집 걸러 백수라는데 완전 고용 상태라니 숱한 청년들이 가슴을 칠 일입니다. 자, 이런 괴리가 왜 발생할까요? 자, 공식 실업률 기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A씨, 졸업 전부터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낙방에 지친 나머지 올해 들어서는 구직 활동조차 포기했죠. 그야말로 백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식 통계에서 A씨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구직 단념자인 탓에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공식 통계에선 백수라도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공식 실업률 통계가 국민 체감 수치보다 늘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이걸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자, 그래서 민간 연구기관에선 잠재 실업자를 포함해 별도 실업률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백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백수까지 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실업률의 2배에 육박하기도 하고 그 이상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역시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서민들이 늘 체감할 수 없는 게 소비자 물가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체감 물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소비자들의 물가 인식이 있습니다. 그 물가 인식은 8월에 2.1%, 소비자 물가 상승률 0.0%, 0.04지만 공식 통계는 0.0입니다. 0.0보다 2.1% 높은 것인데요. 최근 6년 내 가장 큰 괴리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의 이런 괴리 역시 통계 산출 방식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통계라는 객관적 수치와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 판단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인데요. 자,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산출이 되냐 하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60종의 가격 변화를 평균에 반영하는데 체감 물가는 개인이 자주 접하는 몇몇 품목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그 소비자 물가 통계와는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 체감도와는 괴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소득 분위별 물가지수 산정, 이런 산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말뿐이고요. 소득 분위별로 물가지수를 따로 산정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이
이런 간극을 좀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나의 물가 체험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나의 물가를 산출하는 방식이죠. 그 물가와 공식 물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통계청 홈페이지에 나의 물가 체험하기입니다. 자, 공식 통계와 내가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 괴리가 크다면 나의 물가 체험하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파트 가격.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물가 통계를 끌어올릴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아파트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월세 가격이 포함될 뿐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정작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데는 빠집니다. 자, 이 역시 체감 물가와 공식 통계 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8월에 소비자 물가가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아파트 가격은 1년 새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8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0.2, 올해 1월 100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8월 94.1에 비해서 6.4%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이 물가 통계와 관련해서 하는 관계자는 경제 주체별로 볼 때 아파트 매매가 일상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의 이유로 물가지수 산출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체감 물가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뭐 과거에도 뭐 부동산 폭등기의 소비자 물가와 비교해도 그런 괴리가 확연해지는데요. 2000년대 초중반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2003년 14%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25.6% 폭등했습니다. 이 시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저 2.2%, 최고 3.6%에 그쳤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3%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얼마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 통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였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책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통계학이라는 책인데요. 찰스 윌런이라는 학자가 썼습니다. 자,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은 거짓말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의 말처럼 통계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오류로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벌거벗은 통계학의 저자 찰스 윌런은 판단력이 수학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와 체감 사이의 거리는 평균의 함정 때문에도 발생합니다. 통계학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찰스 윌런의 비유인데요. 미국 시애틀의 중산층이 주로 찾는 술집의 긴 테이블에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1년에 3만 5천 달러를 법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만 5천 달러인 거죠. 그때 빌 게이츠가 들어와서 11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연소득이 10억 달러라고 가정해보면 술집 손님 11명의 연평균 소득은 9,100만 달러로 치솟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평균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 평균은 술집 손님들의 보편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통계상으로는 맞지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듯 평균의 함정, 통계와 체감 사이의 거리를 더 벌리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통계의 호화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계 없이 경제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통계는 경제 분석과 국가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통계가 갖고 있는 함정, 허와 통계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통계의 함정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찰스 윌런은 말했습니다.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학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라고 말이죠. 유순열의 경제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